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언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도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잘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서은하 광장신문 편집장 겸 순천 언론협동조합 이사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은하입니다. 네, 정원식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하나 서양화가님도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께서 미리 프로그램들을 살펴봐 주셨고요.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제안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프로그램 비평은 TV와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 그리고 특집 프로그램 순으로 이어갈 거고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뉴스데스크에 대한 모니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집장님께서 모니터를 잘 해주셨죠? 먼저 여순 사건 관련 보도입니다. 여수 MBC가 이 기간 동안에 보도한 횟수만 해도 10여 차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언론으로서 좀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기사는 그 10월 2일자 보도됐던 그 여순 사건 중앙위에서 희생자 유족을 973명 결정했다. 그런데 이게 뉴스 내용이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2차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뭐 7천여 건 가운데 이 50%인 3,600건 정도 심사가 끝났다. 그런데 시청자가 들을 때 유족 심사가 끝났다는 게 유족으로 결정된 것인지, 그리고 또 50%만 유족으로 인정했는데 이 기사 보도 내용이 이어지면서 기각률은 2.8%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좀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고, 또 이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나 해당 당사자인 유족들의 좀 인터뷰도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수 MBC에서 여순 사건을 많이 보도하는데 요즘에 특별법 통과가 되고 난 뒤로 재시민이 무죄니 또 배상 이런 보도들은 조금 더 친절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납북 귀환 어부 관련 보도도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했던 그 어부들이 국가 폭력에서 어떻게 피해를 겪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충실히 드러낸 보도였어요. 특히 그 생존자들이 그 육성으로 당시 수사기관으로도 받은 고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 전국적인 피해 규모나 이분들이 원하시는 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아주 깊게 다룬 공익성 있는 보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관련 기획 보도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기획 보도를 제가 보니까 한 6차례 정도 보도가 됐어요. 전형적인 선거 보도의 틀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에 대한 정책의 검증이 없이 이렇게 그 명단만 나열한다면은 이 선거를 인물 중심 경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서 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정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쭉 거론되다 보면 후발주자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미 인지도 면에서 불리해져서 그 언론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그 출마를 하거나 또 이런 그 과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여수 MBC가 이 정책을 놓고 후보자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후속 기사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집중 기획 보도도 몇 차례 했었는데, 예, 요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난민 비자 악용 사례를 좀 다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공익적이고 훌륭한 보도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기사 내용이었는데, 네. 이주 노동자들의 그 취업 비자의 발급의 허점,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진짜 얼마나 열악한 노동의 현장의 그 현실인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좀 취재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핵심 문제가
이렇게 난민 비자를 발급해준 법무부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해준 고용노동부가 서로 칸막이 행정으로 서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뉴스에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행정적 허점까지 파고들었던 아주 좀 훌륭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기회주의적인 그런 걸로 다루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구도로 다루지 않고 굉장히 그 이주 노동자 실태까지 좀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에서 심층 보도를 했던 아주 공익적인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상당히 좀 강한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10월부터 11월 제가 이제 중순까지 보면 그 순천의 그린광장, 그리고 또 그 순천만 생태공원, 그리고 원도심 이런 일대의 축제나 행사 보도만 해서 16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축제나 행사 중심의 안내 정도에 그치는 그런 보도가 이렇게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니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자치행정이나 의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토크쇼 뉴스 앤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원식 교수님께서 꼼꼼히 또 모니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 앤 이슈는 지역의 시의성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대담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환기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2일 방송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 동북권의 비전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국정과제라는 걸 보통 만들어 정책적으로 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올라탈 수 있을까? 또 어떤 건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도 있고 지역 입장에서 되게 유의미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산단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사업 혁신, 크게 두 가지를 전문가 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산단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환, 이런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는 투트랙을 필요로 한다. 요걸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관광 쪽에서는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여수의 산업의 침체가 9회 말 투아웃이다.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수 관광산업이 재방문, 차별화를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다.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가 K 콘텐츠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지역이 잘 올라타야 한다.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 올라타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치 봐서 올라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기존의 좀 관주도적인 어떤 육성 사업 이런 데서 벗어나서 민간학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되게 그래서 의미 있는 기획이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패널 분들이 좀 전남 동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약간 다소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여순 사건 77주기 회복과 치유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여순 사건은 지역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의 현대사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77주기를 맞아서 지역민들에게 여순 사건의 회복, 치유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한데 알기는 아는데 자세한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입부에 이게 말로만 계속 이 포맷의 특성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순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화된 그런 좀 요약 정리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또 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담당했던 변호사가 출연을 했던 편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되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강 순천에서 막걸리 먹고 어떻게 정도까지는 알고 되게 끔찍하다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무죄가 됐고 이거를 찾아가려다 보면 일반인이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에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분이 나오셔, 물론 이제 당사자이긴 한데 말로만 40분 동안 계속 이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언부언이 되거나 네, 또 네. 주관적 감정에 약간 물론 빠질 수 있긴 한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 고흥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누리호 그냥 발사한다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 방송을 보면 쫙 정리가 됩니다. 어떤 의의가 있고 특히 4차든 3차는 어떻게 달랐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패널 구성이 이제 해당 당사자인 군수님이랑 관련 사업 관계자 전문가 이렇게만 구성이 돼서 충분히 고흥의 우주 산업이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으니까 한 분 더 오시거나 아니면 좀 교체를 해서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좀 객관적으로 고흥의 약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총평을 좀 해주시겠어요? 뉴스앤 이슈에 대해서? 뉴스앤 이슈가 저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도 좋고 조금 어떤 지식을 제공한다 또 이슈를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지루합니다.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절한 패널들이 대부분 나왔고 되게 대본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말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각화된 조금 더 친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트로에 조금 포맷화 시켜서 프롤로그형의 영상들이 들어간다든지 뭐 주제 선정 배경이나 물론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해주시긴 하는데 주제의 필요성 또는 조금 낚시라고 하죠. 네가 이거 40분 들으면 요거는 알 수 있어. 이런 요소들을 좀 앞에 배치를 해서 그런 게 좀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뉴스 데스크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뉴스앤 이슈가 그런 스트리트 뉴스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심화된 이슈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시의성이 되게 좋기는 한데 뭔가 다른 측면이나 지역의 특징들이 잘 이렇게 녹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여수에서 뭐 순천에서 고흥에서 뭘 찾아보려면 여기서 이슈를 보면 되겠다. 이거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쭉 보면 요즘 그쪽에서 뭐가 이슈군.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디어 전문가다운 조언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TV 정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트로트 클래스는 우리 박하나 작가님께서 꼼꼼히 모니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52회 스페셜 요요미 클래스에서 요요미를 인터뷰함으로써 요요미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짧게 자꾸 화면들이 전환되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노래랑 인터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 형식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환기하는 창도 매우 귀엽게 제작돼서 요요미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어요. 무대 위가 아니라 브이로그 형식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와 트로트 클래스와의 컨셉의 연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수 곳곳에서 무대를 촬영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더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154회 모두의 클래스 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개인 가수 소개가 이 편에서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고 다양한 토크가 많아서 가수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들었어요. 4명의 출연자들이 다 개성이 달라서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명확해서 섭외의 합이 좋았고 MC가 적당히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게 토크를 잘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토크가 많고 선곡이 다양해서 가수의 인간적인 면모나 무대에선 잘 볼 수 없는 스토리들이 많이 보이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소나처럼 일부 게스트만 말을 많이 하고 토크 비율이 많이 달라가지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가수들이 스토리도 궁금했어요. 지역성이 잘 안 보이고 어떤 컨셉인지가 조금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56회에는 아주 다양한 독특한 컨셉들의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쌍둥이 가수나 주부로 주로 지내는 연반인, 그리고 동네 오빠 컨셉 등이 나와서 일단 매우 흥미로웠어요. 본인 노래랑 익숙한 커버곡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부르는 게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가수와 함께 SNS에서 같이 활동해서 유명해진 카페 사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백댄서도 하고 무대로 와서 토크도 해주는 게 인간적이고 재밌었어요. 원래는 일반인이었다가 SNS로 데뷔한 순천 언니가 나왔는데 지역성이나 데뷔한 과정이 독특하면 관련된 토크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참 즐거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트로트 클래스를 관통하는 콘셉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트로트 클래스만의 콘셉트는 뭘까라고 약간 콘셉트는 뭘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TV 정규 프로그램인 어바웃 우리 동네 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은아 편집장님께서 또 꼼꼼히 네. 봐주셨어요. 네, 11월 5일 날 방영된 내용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의 그 공공성 때문에 홍보성 컨텐츠하고 공익성 사이에 약간 경계에 있는 대조적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소행간도에 지금 봉사활동을 갔던 그 봉사활동 내용과 그 또 주민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뭐 이런 이제 또 해양 쓰레기까지 또 청소하고 전기도 수리하고 또 제품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봉사단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봉사단원으로 구성됐는지.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좀 많이 뭐랄까 그 가림막처럼 처리가 되고 활동 내용만 좀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코너에서 나오는 게 그 광양에서 매실양조업이죠. 이거를 소개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홍보 컨셉이 너무 또 노출돼서 약간 조금 불편했어요, 보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그 광양에서 그 매실 양조 산업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지역 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컨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업자의 좀 인터뷰나 그 제작 과정 공정에 대한 너무 긴 거의 10분 정도가 할애돼서 찍었는데 이런 게 보면은 그 업체의 홍보성 콘텐츠로 좀 보일 수 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소개하시면서 그 세계 이름을 떨칠 만한 제품이다. 뭐 또 광양을 대표하는 술이다. 뭐 이런 그 너무 감정 과잉된 멘트는 좀 약간 너무 지나친 미화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만약 이 프로가 만약에 이런 홍보성의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공익성을 갖추려면은 이번에 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매실로 담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광양의 그 매실 그 농사를 짓는 분들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 교류 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 양조업의 매실을 원료를 제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같이 담겨져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이 어바웃 우리 동네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이 박성숙의 고흥 한 끼라는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작은 코너죠. 네, 예. 네, 아주 작은 코너인데 꾸준하게 이 코너가 붙는데 저는 왜 여기에 고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고흥 소식처럼 이제 요리 코너를 설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나는 특산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좀 그래도 막상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11월 19일까 방영한 거 우엉 참깨 무침 이거는 고흥의 특산 또 식재료라고는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런 코너 소개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았겠다. 중간 처음부터 봐온 사람은 취지를 알지만 중간에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그 보면은 참 애썼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고르게 하고 또 그 섹션들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행, 인물, 음식, 법률 상담, 또 뭐 금융 상담, 뭐 또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코너를 만들면서 참 매거진 포맷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소재의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어떤 아까처럼 특정 업체나 또는 어떤 자치단체의 홍보성 그런 코너로 좀 약간 그 경계점에 서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해요. 네, 박성숙의 고흥 한 끼처럼 이 어바웃 우리 동네에는 작은 코너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양스타의 힙한 리뷰 같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그 이제 살펴본 그 기간 동안에는 송강사하고 요즘에 철새가 많이 날아드니까 순천만 습지하고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이 코너에 담을 때 필요한 어떤 좀 특이성이나 화제성이 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 리포터의 예능으로 막 좀 약간 그 어떤 그 특이성이나 네네네. 이런 걸 좀 살려보려고 하거나 또는 그 장소마다 어떤 해설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소개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그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곳을 방문한다라면 뭔가 어떤 좀 특별한 어떤 그 컨텐츠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텀키피디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굉장히 그 눈이 반짝 뜨이는 코너였어요. 좀 그 지역의 역사성을 담고 어떤 그 지역 자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주민 삶에 좀 밀착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섬 키피디아니까 저는 그 섬의 어떤 그 문화 자원 또는 민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기획으로 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한 분이 계속해서 혼자 나레이터를 계속 하니까 아까 뉴스앤 이슈처럼 뭔가 물론 참 자료도 이렇게 영상 자료도 조금 추가되긴 하지만 한 분이 계속 진행함으로써 오는 약간 지루함 그리고 또 약간 내용의 약간 중복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섬세하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코너를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V 정규 프로그램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전망대 작가님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10월 1일 방송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라전 법정에서 요즘 이슈가 많은 리튬 배터리 화재, 중처법 등에 대해 과정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 이번 재판이 어떤 선례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실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어떤 곳에 어떤 법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의미가 있고 다만 법 이야기다 보니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알려주고 노인의 참여 인터뷰를 들려주셔서 정감 있었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한 노인 대상자들의 인터뷰도 현장감 있고 귀에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는 게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10월 2일 목요일로 가볼까요? 안단이 극장에서 꽁트 느낌으로 재밌게 젊은 층의 소비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천에 들어온다는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다양한 청취자가 듣는 라디오의 특성을 살려 대중들의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10월 13일 월요일에는요? 오늘의 인터뷰에서 순천대학교 시선 1019 연구소 편집위원장 정미경 씨를 섭외해서 증언집이 7건이나 발권되었다는 지역의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측면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언집은 비매품이라 일반인에게 알리기 어려워서 봄마당이라는 관련 소설을 썼고 이러한 지역적인 사건과 문학 작품, 북토크에 대해 인터뷰로 자세히 알려주는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슈 책에서는 납북 귀환 어부 특별법에 대한 전남, 여수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공론화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제 대상의 인터뷰를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로 가볼까요? 네, 뉴스 브리핑 여수시 섬 음식 백서 부실 논란에서 왜 비판을 받았는지 짧은 시간에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여순 사건의 국가 항소 포기로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을 위하는 면이 정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말과 함께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 한 잔이라도 올리고 가고 싶다는 고령의 유족들이 빠른 일 진행으로 인해 그 소원을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사례들이 법률적인 말보다 지역민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평을 해주시겠어요? 네, 전남의 광양, 순천 등의 다양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여러 시청자 계층을 생각해 볼 때 누구나 관심 있는 뉴스 프로그램은 퇴근 시간대에 맞는 적합한 편성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자, 변호사, 시청 직원, 홍보 지원 담당관, 작가, 시민 인터뷰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서 뉴스 채널이지만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댓글을 보고 싶은데 아직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홈페이지도 예전에는 방송 제보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조회수도 높고. 맞아요.
그래서 댓글 활성화를 유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전망대 11월 방송 내용은 우리 정원식 교수님께서 모니터해 주셨어요. 11월 3일 이슈책입니다. 독감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 독감 리포트가 이제 늘 독감 유행할 때쯤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살짝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독감에 대해서 조심하자, 뭐가 유행이다,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게 아니라 예방 접종 방법, 지역 병원에 있는 현황,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 비교, 그 다음에 기침 예절까지, 뭐 저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마스크 얘기까지 이렇게 되게 알찬 리포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4일에 정치 한판 대기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한판이 그 두 의원님들 불러서 이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전에 대기실 개념을 가지고 정치 한판에서 언급될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뭐 용어라든지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게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좀 핵심적인 트렌드죠. 어려운 맞아요. 정보를 쉽게 텔링한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I 같은 AI 느낌으로 딱 용어, 답, 용어, 답, 용어, 답. 물론 없는 것보다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기계적인 질의응답보다는 그 중에서 좀 과감하게 한두 개 정도로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주는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5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10만이라는 직업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10만이라는 직업이 이제 잊혀져가는 직업이어서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요.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인터뷰 음질이랑 딕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알아듣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아까 작가님은 전반적으로 다 잘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잘 듣긴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거슬려서 근데 이제 단순히 이번에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리 소음 많은 곳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음을 하고 그다음 믹싱할 때도 조금 더 손을 봤으면 왜냐면 라디오는 이게 다잖아요 소리가 맞아요. 예.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11월 7일 방송분야에서 YMCA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YMCA 사무총장이 패널로 출연을 해서 지역사회 현안,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토론 형식으로 논의를 하는 코너죠. 아무래도 조금 사이다식으로 제 기준에서는 사이다식으로 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흥미로웠고요. 또 진행자 그 송유라 아나운서도 정치 한판 코너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적절하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이번 주 취재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은 TV 뉴스 리포트에서는 이제 그 포맷의 한계 때문에 길게 갈 수 없고 좀 더 오피셜 공식적이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직접 담당 기자가 출연을 해서 뭐 뒷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였고요. 안단이 극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 방송분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날은 수능에 대한 수능일 풍경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요. 이게 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많은 지역민들이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라디오 드라마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 게 주는 조금 이렇게 사람을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흐뭇하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라디오 전망대는 뉴스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특화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싹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약간 심화된 콘텐츠. 아까 그 기자님이 오셔서 리포트해준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지역에 특화된 교양 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라는 플랫폼, 그 라디오라는 게 어떨 때 듣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게 어쨌든 주간 내내 나오는 일일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지역 특화라는 특성도 잘 이해해서 균형감 있게 전반적으로 잘 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라디오가 이제 실시간 방송의 정체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뉴미디어 보통 이제 너튜브가 기반이 되죠. 뉴미디어 기반의 이제 아카이빙 콘텐츠로서의 특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맞아요. 지금 두 개가 이제 같이 섞여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여수 MBC가 퇴근길에 라디오로 듣는 청취자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시간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듣는 청취자이자 동시에 시청자죠. 네. 그런 새로운 청취자이자 시청자인 지역민들의 중요성도 좀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차별화된 라디오 기반의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하시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자세한 모니터 또 제안까지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라디오 플랫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TV 특집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하나 화가께서 섬마을 여행사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1회 유서 깊은 역사 문화의 섬 손죽도를 보았습니다. 일단 섬 박람회를 앞둔 이 시기에 섬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기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 섬 365개가 있다는데 그 지도상으로 어디에 있는지 좀 시각적인 자료가 처음에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손죽도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편에서는 섬의 정보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편에서는 그 섬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즐거웠습니다. 지역민들이 보면서 충분히 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긴 어디지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3회 사도편은요? 처음 인트로가 귀엽고 상큼해서 약간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배편 자막이 휴대폰 모양으로 또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섬 사진과 각 섬의 이름, 현재 위치까지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섬이라서 사도는 좀 작은 섬이라 그런지 섬 전체를 계속 조망하는 씬이 들어가서 좀 보기 편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4회 비밀의 섬 추도 이야기 편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조용하고 편안한 섬의 풍경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신발 메이커가 좀 새겨져 있었나 봐요. 네. 그 메이커 때문에 자꾸 블러 처리가 되는 게 조금 보기에 거슬렸어요. 다음엔 테이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5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발로 걸어가는 여수의 섬 장도와 오동도 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편이 되게 즐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연주는 언제 어디 가서 볼 수 있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메카 여수 돌산 드라이브 여행 6회를 보았는데요. 네. 돌산이 아주 넓고 갈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태균 씨가 돌산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포인트들을 짚어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말 그대로 여수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고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돌산은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액티비티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뭐 물고기나 로봇 물고기 등 다양한 역사까지 나와서 다양한 주제로 섬을 소개하는 게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딱 한 바퀴 돌긴 좋은 코스로 돌산을 축약해서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점은 돌산에서 되게 유명한 갓김치나 갓 있는데 그게 좀 언급이 안 돼서 아쉬웠고 또 향이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네. 어떤 남자이고 왜 유명한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섬마을 여행사 보시면서 조금 이거 보완했으면 좋겠다, 요거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요? 섬마을 여행사가 여행사 컨셉이잖아요. 네네. 근데 좀 유니폼을 맞추거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좋으니 뭔가 시각적으로 통일된 게 있으면 좋겠다는 좋은데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도 우리 작가님이 봐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문화 팀이나 청소년 팀이나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음악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 팀들이 많은 만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예선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본선이 진행되는지 이런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팀 소개도 하신 것 같고 인터뷰들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편집하면서 조금 그게 생략이 된 것 같은데 그 참여자 개개인이 이게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방송에 나온다는 게 되게 떨리고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팀 소개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의 이름이나 좀 간단한 뭐 김땡땡 여기서 테너를 맡았습니다. 이런 자막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은아 이사님께서 여수반도와 또 푸른공의 연대를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미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 MBC에서 섬에 대한 그 취재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뭐랄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순천에 살지만 여수의 섬의 어떤 재발견이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특히 그 섬에 가서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 과잉이 없이 담담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으셨어요. 특히 두라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돌담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 봄꽃이 이렇게 그늘이 진 그 돌담에 앉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꽃을 심었는데 할아버지는 죽었어. 그런데 꽃은 피었네. 뭐 이런 대목이 굉장히 애틋하면서 좀 약간 울컥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어 부부들이 있죠. 이제 거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노동의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멘트들 있잖아요. 뭐 준비되지 않고 기획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뭐 섬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공간이야. 일하고 안 하고 내 자유지. 또 이렇게 섬달천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평생 바닷가에서 객관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우리 바다가 우리를 키웠지. 행복했어. 그리고 또 살만했으니까 여기서 살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담담하게 담는 게 아마 이 프로에서 가장 큰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과 삶을 온전히 그대로 좀 담았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들에서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속들도 좀 담아냈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민속이나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현장을 둘러보고 이걸 하나의 컨텐츠로 좀 접근하는 좀 이런 시도가 이제 후속 작업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수 MBC가 섬에 대한 기획들과 이제 앞으로도 이제 후속 작업들은 이런 섬 박람회에 대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어떤 기준점들을 좀 메시지를 주는 이런 식의 좀 이 프로그램 제작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수의 반할만도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모니터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방소생 프로젝트 푸른 공예 연대로 넘어가 보죠. 일단 영상이 되게 또 이것도 참 좋고 따뜻했어요. 처음 한 20분 정도는 고흥이 이 풍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좀 따뜻한 시선들이 좀 느껴졌어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나서 이제 이 고흥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고흥의 지금 현재의 어떤 구체적인 인구 소멸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귀농하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고흥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들의 찐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더 담겼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이제 이 청년들이 10년 이상 정도 고흥에 거주해서 이 고흥이라는 어떤 삶의 생태계에 정착한 그런 후속 작업이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해서는 연대라면 고흥 토백이와의 연대를 아마 한 축에는 고흥 토백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결혼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2세들 이들과 고흥과의 어떤 연대 이것도 한번 좀 후속적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원식 교수님께서 이제 스며드는 섬길 금오도 비렁길 편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스며드는 섬길 금오도 비렁길은 일단은 울트라 HD, 그러니까 4K 고화질의 영상미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세련되게 담아내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구성은 금오도 비렁길의 5코스를 이제 우리 동네 이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보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을 김석훈 배우가 비렁길이 돼서 의인화가 돼서 그 시선으로 담담히 내레이션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차별화된 부분은 제목이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게 얘기했을 때 장점의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스며드는 느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기 되게 좋아, 여기 꼭 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스며들게 하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겠어? 정보 전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래서 더 가고 싶게 만드는 제가 보기엔 고도의 홍보 콘텐츠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자극적인 이렇게 극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제 워낙 그 영상미가 좋고 그다음에 또 25분 정도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충분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품 자체 이렇게 얼만큼 팔리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작품 자체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수 MBC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극찬이군요. 예. 네. 끝으로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인 1948 그녀들 또 교수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1948 그녀들은 그 5명의 여순 사건 유족 여성들의 최근 인터뷰를 바탕으로 염혜란 배우의 내레이션을 더하고 그래서 20여 분 내에 3부작으로 제작된 기본적으로 라디오 다큐멘터리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대본이 되게 극적인 문체 그리고 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염혜란 배우의 그 좀 아우라 있는 그런 이제 단순 내레이션이 아니라 거의 연기를 하죠. 독백형으로 목소리 연기가 더해져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모노드라마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뷰가 계속 연결된 라디오 다큐멘터리이긴 한데 마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모노드라마처럼 한 번 몰입이 되면 쭉 갑니다. 모노드라마 연극에서 혼자 나와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이게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한 몰입감을 주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순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 서사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염혜란 배우의 내레이션 캐스팅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내레이션이 자기적이지가 않고 이제 그분의 이제 아우라가 있어서 되게 담담한데 뭔가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훌륭히 소화했고요.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잖아요. 연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 피해자들, 그러니까 유족들의 그 상황과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감동을 배가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배우 자체가 배우분께서 여수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유족분의 그 마음이 돼서 이렇게 그 말투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확인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있으니까. 저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이 부분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 덤덤한 목소리가 나올 때 또 화면에서 그분의 표정이 보여지니까 굉장히 그냥 비디오로, 그러니까 TV로 찍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디오를 중심으로 가는 이 감정선이 있는데 그 감정선에 따라서 자막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인터뷰 자막이 아니라 내레이션의 자막도 있고 인터뷰의 자막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타이포그래피 같은 느낌으로 자막의 스타일, 크기, 컬러가 계속 그 감정선과 연동을 해서 변화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청취자임과 동시에 시청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제 몰입을 되게 강화를 시켜줍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부에 비해서 2부, 3부가 전반적으로 극적인 요소나 구성의 밀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프로듀서였어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재미만 하려는 콘텐츠는 아니니까 2부, 3부에서는 인터뷰 분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도입부보다는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록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어떤 의미죠? 아나운서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그 아시겠지만 천만 흥행 그 영화인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죠. 네. 그 1948 그녀들을 들으면서 또 보기도 한 거죠. 유튜브로 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라디오인가 TV인가? 이거는 다큐멘터리인가 모노드라마인가?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인가 유튜브 콘텐츠인가? 그래서 칭찬입니다. 네. 그래서 여순 사건을 다룬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라디오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미디어적인 특성을 적극 잘 결합해서 새로운 형식과 접근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게 꼭 라디오 다큐멘터리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만 딱 뭐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겠죠. 더욱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정말 잘 듣고 잘 봤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까지 총 11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정말 애정을 갖고 모니터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작진들이 새겨들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잘 수렴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비평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